안녕하세요. 마인드 캐비닛의 저자 미소천사 한이입니다. 반갑습니다. 2026년 2월 9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시즌2 어른들을 위한 산수 스터디 두 번째 챕터 나눗셈의 두 번째 시간 스터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지금 바깥이 영하 14도라고 하는데 어, 어차피 오늘은 집에서 방콕을 할 거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기 위해서 열공, 질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드니까요, 시간을 더 소중히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공부도 하고, 마음에 그 짐도 덜고, 일석이조인 것 같습니다. 저도 공부하는 그런 공부벌레들 아우 밥맛 이랬었던 입장인데요. 나이가 드니까 좀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공부하는 시간이 참 귀해요. 오늘도 재밌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첫 번째 나눗셈 시간에는 나눗셈의 기초 개념을 복습을 좀 했었어요. 나눗셈의 목과 나머지 구하는 것과 또 응용해서 나눗셈 풀어보는 것들 조금씩 해봤었고요. 그렇게 산수 문제를 열심히 푸는 것도 중요한데 실전 문제 한번 풀어보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좀 많이 수집을 해가지고 실전 문제만 따로 콘텐츠를 하나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도 생겼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실전 문제를 뭘 가져왔냐면요.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화면에 보고 계시는 이 따끈따끈한 지난달에 있었던 실제 시험지로 시험 점수 평균 내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평균 구하는 것은 뭐 어렵지 않죠. 전체 모든 과목의 점수, 뭐 과목 국영수, 뭐 이런 사회, 과학, 뭐 미술, 음악, 도덕, 뭐 이런 과목들 있잖아요. 다 기억은 안 나지만 그 과목들을 점수를 전부 더한 다음에 과목 숫자로 나누면 평균이 나오잖아요. 그런 시험 점수 평균 내기 옛날에 많이 해봤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학교 시험은 아니고 이제 자격증 시험지인데 이런 경우에 평균 어떻게 낼까? 또 과락이 있잖아요. 여기 이 국가 시험에는 40% 밑으로 점수를 받으면 40점 미만으로 받으면은 불합격 처리하잖아요. 아무리 다른 과목 전체 평균이 높아도 한 과목이 과락 낙제를 해버리면은 전체 시험을 불합격 시켜버리기 때문에 과락을 또 잘 계산을 해야 되니까 실제 시험을 한번 놓고 제 시험지를 놓고서 샘플로 놓고서 과락은 없는지 전체적으로 60점이 넘었는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구하는 것도 잘 정리해 보겠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대해서 좀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실제 실물 시험지를 좀 구경도 하시는 재미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끈따끈 하거든요. 아, 뜨거. 어, 아주 잘 보진 않았는데요. 그래도 저는 이보다 더 망친 시험도 창피하다고 숨기지 않고요. 제가 노력한 만큼, 아는 만큼 시험 점수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뭐 실력이 부족해도 앞으로 배우면 된다. 배우려는 자세만 있으면 떳떳하다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험 점수 막 빵점 나와도 창피하지 않아요. 그러면 제 시험 문제,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예제로 이렇게 당당하게 보여드리면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론이 벌써 이렇게 길었지만 잠 안 오실 때 들으면 딱입니다. 제가 인간 수면제잖아요. 제가 제 거 보다가도 잠이 와요. 목소리 톤이 좀 낮고 가끔 이렇게 끌어올리는데 다시 낮아지고 좀 이렇게 제가 졸려온 톤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졸려올 때 아니 잠이 안 올 때 불면증 치료제로는 좋으니까 잘 필요하실 때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1교시 과목은 두 개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1교시 1, 2
한 파트당은 25문제씩이고요. 1교시는 2파트, 2교시, 3교시는 각 3파트씩 해가지고 총 8파트니까 다 더해보면은 200문제짜리 시험이에요. 그걸 기억해 주시고요. 200문제 중에서 몇 문제를 맞춰야지 되는가? 개수로도 60%를 계산할 수 있겠고요. 100분율로 100점 만점을 놓고 계산해도 60점 또 40점 미만 있나 없나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어차피 똑같지만 개수로 따져서 몇 개 이상 맞아야 되는가, 점수로 따져서 60점 이상 맞아야 된다, 뭐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기준에 따라서 그 점수를 넘겨야지 붙을 수 있는 거겠죠. 이렇게 8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다는 거 한눈에 보실 수가 있는데요. 시험 과목 하나하나 몇 개씩 맞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시험은요, 사회복지 기초라는 과목이고요. 그 안에 2파트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이란 과목이 있는데요. 25문제 중에 21개. 그래도 비교적 제일 잘 본 과목입니다. 제 사상 최고 점수예요. 제가 발달심리, 이 인행사, 이 과목을 되게 못하는데요. 막 징크스도 있고 이랬는데, 그래도 요번에 잘 본 편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조사론 같은 경우도 제 실력에 비해서는 잘 맞았어요. 14개를 맞았으니까 11개는 틀린 셈이죠. 이렇게 첫 번째 1교시는 이렇게 득점을 했고요. 2교시도 확인해 보면 여기 시험지 보시면은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과목이 되겠고요. 첫 번째 파트 실천론은 역시 25문제 중에서 18개를 맞췄고요. 그리고 실천 기술론이란 과목은 25문제 중에서 14개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론이라는 파트에서는 25문제 중에 17개를 맞았고요. 와, 참 불안불안한 그런 아슬아슬한 점수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채점 여기까지 실제로 했을 때 참 마음이 떨렸습니다. 요 3교시 점수에 따라서 간당간당하니까 채점하면서 많이 마음이 떨렸었어요. 3교시는 사회복지정책과 제도라는 과목인데 첫 번째 파트 정책론에서 16개. 안심하기 힘든 점수죠. 그래서 여전히 떨렸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 행정론에서도 18개. 그나마 좀 다행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과목 13개 맞춘 셈입니다. 이렇게 해서 쭉 몇 개를 총 맞아야지 60점 이상인가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일단은 제가 맞은 점수들을 전부 더했을 때 한 과목당은 이렇게 득점한 게 되고요. 요거를 이렇게 1교시를 한 과목으로 봤을 때는 35개를 득점한 게 되겠죠. 그리고 2교시를 한 과목으로 봤을 때는 25문제씩 75문제 중에서 요 3개를 더한 개수를 제가 득점한 게 되겠죠. 그럼 얼마지? 12, 19, 49개를 맞히는 셈이네요. 75문제 중에서 이렇게 보기 편하게 다시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리고 3교시 같은 경우도 요 3교시 한 3파트를 다 더한 75문제를 한 과목으로 봤을 때 요 3개를 더한 거가 득점이 되겠죠. 25문제, 25문제, 25문제 더해서 75문제 중에 16, 18, 13을 다 더하면 몇이 되나요? 일단 47? 네. 이렇게 득점 한 개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다 더해보면은 35 더하기 49는 84고 84에다 47을 더하면은 131. 전부 더했더니 131개예요. 이렇게 8개로 쪼개서 8번 더해도 131. 요 2개씩 더한 거를
이렇게 3개를 더한 거를 이렇게 더해도 131 똑같죠. 아무튼 131개를 이렇게 맞았는데 60%에 해당하는 개수가 몇 개인지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일이 다 100분율로 100점 만점, 100분율이 아니죠. 100점 만점 단위로 환산을 해서 60점이 넘었느냐 라는 걸 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개수로만 이해하실 수 있고 그게 더 편하다 싶으면 이 개수로만 하셔도 되고, 방식은 자기 스타일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를 근데 다 해보겠습니다. 일단 전체 이게 지금 개수잖아요. 정답 개수 131개를 맞았는데 200문제 중에서 과연 60%를 맞춰야지만 일단 합격 조건을 충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은 200 곱하기 0.6을 곱하면은 계산기로 뿅, 아니면 암산으로 뿅 하면 120개 문제를 그 이상 120개부터 그 이상 200개까지 사이에서 맞춰야만 합격 점수인 60점 이상이 되는 걸 텐데요. 다행히 131개를 맞췄기 때문에 평균 60점은 넘는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계산들 많이 하시고요. 나는 그래도 100점 만점 계산하는 게 편해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1교시의 첫 번째 파트 25개 문제 중에서 21개를 맞췄으면 4문제를 틀린 것이고요. 100점 만점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저도 100점 만점, 우리 익숙했던 학교 학창시절에 받았던 계산했던 그 점수 100점 만점 식으로 해서 84점 이렇게 딱 놓고 보면은 왠지 친숙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이렇게 계산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21개는 84점이다. 이렇게 써놓기까지 했는데요. 그런 식으로 한번 쭉 써볼게요. 그렇다면은 요 두 번째 파트, 1교시의 두 번째 파트, 사회복지 조사론 같은 경우는 25문제 중에서 14개를 맞았기 때문에 56점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하나하나 쪼개보면은. 그리고 2교시 같은 경우 첫 번째 파트 18개를 맞췄을 경우에는 한 문제당 4점씩이기 때문에요. 72점이 되는 거고요. 이제 뭔가 느낌이 팍팍 오죠. 어느 정도 점수인지. 72점 이 정도면 양호하다. 56점 아우 못 봤네. 요런 느낌이 오니까 속 시원하게 이렇게 점수를 계산하는 게 저도 체질에 맞습니다. 2교시 두 번째 파트 실천 기술론 같은 경우도요. 14개니까 56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역사회복지로는 17개를 맞았기 때문에 68점이었습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3교시 과목들 첫 번째 파트도 16개를 맞았으니까요. 64점. 그리고 두 번째 파트 18개 맞아서 72점. 뭐 하나 90점 넘는 건 하나도 없다라는 걸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네요. 턱걸이 점수라는 거. 그리고 13개를 맞았을 경우니까 52점이 되겠습니다. 주로 학창시절에 시험 성적 이런 식으로 나오죠. 요걸 갖고서 또 평균을 내는 방식이 있고요. 일단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40점 미만으로 내려갔냐 아니냐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거. 과락은 따로 계산 안 해도 되겠죠. 한 문제당 4점씩이니까 10문제 이상은 맞아야 40점 이상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미 100분율로 100점 만점 비율로 점수를 다 내놨기 때문에 40점 밑으로 내려간 것이 없으니까 과락은 없음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와, 너무나
기뻤습니다. 과락이 없음을 이렇게 다 확인한 순간에 기분이 좋았고요. 이제 이렇게 산출된 점수들을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해요. 이렇게 너무 어떻게 할까? 전부 다 한꺼번에 더하면은 정신없으니까 두 개, 세 개, 세 개씩 더하면 되겠네요. 요걸 이렇게 더해서 일단 140점이 되려나? 이렇게 되고요. 요거 세 개를 다 더했을 때 몇이죠? 196이 되나요? 196. 그리고 여기 세 과목을 또 더하면 몇 점이죠? 188점. 이렇게 제가 다 계산기로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손으로 계산을 합니다. 요렇게 세 개, 두 개, 세 개, 세 개 더한 점수를 또 더하면 좀 계산하기가 수월하죠. 140 더하기 196 3 3 188 4 2 5 그래서 524점이 나오네요. 그러면은 이거를요, 524점을 8개로 나누면 평균 점수 100점 만점으로 계산할 수 있겠네요. 8, 6에 48. 일단 여기 6자가 나왔다는 게 너무나 반갑죠. 8, 6에 48. 4자 48 앞에 480점 이상이면은 60점이란 얘긴데 524점대니까 60점이 넉넉하게 넘었다는 걸 미리 예상할 수 있는데요. 풀어보면 8, 6에 48 그리고 빼면 4가 나오죠. 44 내려와서 8, 5, 40 또 4가 나오고 8, 또 8, 5, 40 계산이 좀 깔끔하게 떨어지네요. 131개를 맞췄고요. 그리고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경우에는 65.5점. 다시 한번 예쁘게 써볼까요? 65.5점.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평균 점수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설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계산하고 조금 다른 점은요. 200문제 중에서 120개 이상 득점하면은 합격이다. 이런 식으로도 계산을 또 하시더라고요. 120점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200점 만점에 120점 이상 합격이다. 이런 방식으로도 또 60% 이상 득점이라고 표시할 수 있는 거니까요. 두 가지 방식으로 다 정리해 놓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시험,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사회복지사 자격 2급 취득하고 2급이 있어야 또 1급 시험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저는 장애인 인권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 미약한 힘이나마 장애인 인권 보호 활동을 하는데 작은 기여라도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요. 그리고 산수 공부 계속 열심히 하고 영어 공부도 또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제 건강이 허락하는 한 좋은 글 쓰고 그리고 인권 활동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오늘 희망찬 월요일 아침인데요. 많은 분들 하시는 모든 일들 그 계획하신 대로 목표 다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변이 없는 한 이 시험 이제 65.5점으로 간신히 합격을 한 것 같은데요. 벌써 축하해 주신 분들 많이 계신데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올해 다들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같이 잘 해결돼서 웃는 얼굴로 다음 시간에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